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당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그의 탈당을 둘러싸고 혹시 지지자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분열이나 좌익 세력의 이관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것을 논란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천명함에 따라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역시 한동훈이나 홍준표 같은 자들과는 그릇의 크기가 다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특히 자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들, 그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지금 눈물이 핑 돌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석열 드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탈당 사실을 공개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정말 분명한 의조로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자유파, 보수파 혹은 애국 시민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좌고우면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윤석열의 뜻과 김문수의 뜻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지지 의사를 우리가 확인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홍준표와 한동훈,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등을 통렬히 비판한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YS는 1971년 김대중에게 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서 패했으나 김대중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고 전국을 누비며 김대중 선거운동에 기여했다. 이번 국힘당 대권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패한 홍준표와 한동훈은 가관이다. 보통 시민으로 돌아간다던 홍준표는 하와이로 가 전혀 평범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당을 저주 중이며 그를 따르던 일단의 추종자들은 이재명 밑으로 굴복해 갔다. 가장 졸렬한 모습은 한동훈이다. 윤석열을 몰아내라며 그의 출당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김문수를 매일 비난 중이다. 진흙에 숨어 살다 물때 만난 망둥어가 되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안철수는 어쨌든 김문수의 선거운동에 진력 중이라는 점이 한동훈과는 좀 다르다. 지금 보수 지휘부는 모두를 배에 태우고 가야 저쪽에 무적 함대와 부닥쳐 볼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자신만을 빼고 갈 수 없음을 아는 한동훈은 당 후보의 승리보다 다음 당권에 초점을 두고 계속 배 안에서 때를 쓰는 중이다. 당을 책임질 그릇과는 거리가 멀다. 공당의 대권 후보로 나선 자가 당의 승리를 바라는 시각은 전혀 없고 내가 후보자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좌파에 봉사하는 자는 애초부터 국정 책임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의리는 돌쇠 세계에나 쓰던 구식 말이 아니다. 고한 다른 어떤 성품이 추가되든 이 기본을 무시하고 사람 마음을 어찌 구하나. 이게 없으니 우기래기, 창녀지식인, 뜨내기 관료, 배신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 김행범 교수가 여기서 말한 우기래기는 아마 조갑재 정규재 씨, 창녀지식인은 이병태 씨, 떠내기 관료는 한덕수 씨 등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정치인 외에 투표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 원하는 누가 후보자 못 되었다고 홍준표, 한동훈의 저주글을 들며 지금도 김문수를 비난하면 애초에 후보를 그런 절차로 뽑는데 암묵적으로 합의한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 보수 정치인만큼이나 보수 투표자에게도 어떤 의미의 의리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좌파는 의리라 할 만한 집단의식을 정말 타고난 종족이다. 보수는 그래서 그들에게 대개 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또 이병태의 행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가장 오래된 전문직업, 프로페션이다. 나는 그것이 두 번째로 오래된 전문직업과 아주 비슷함을 깨달았다. 로널드 레이건. 우기래기도 사쿠라 자유주의자도 그 모든 타락은 정치질의 흉내에서 비롯된다. 레이건이 의미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전문직업이란 매춘, 즉 프라스티튜트다. 출사표 비슷한 걸 날리며 안동역으로 가출했건만 포주가 그를 쉽게 사주지 않는 모양이다. 타락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가, 직업 속에서 백발영감의 무능인가. 여기에서 출사표 비슷한 걸 날리며 안동역으로 가출했지만 포주가 사주지 않았다. 이건 이병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직업 속에서 백발영감은 아마 정규재 씨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행범 교수는 정규재 씨가 이병태 씨를 이재명 캠프에 다리를 놓아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비참함을 느꼈다. 한때 우파에 속했다는 오해만으로도 이제 팔리지도 못하면 세상은 대선 전에 이미 좌파 천하가 되었다는 증거일까? 우파 지식인은 변절로도 못 사는 세상 되었다는 뜻.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누구 품으로 가랴? 이재명은 너그럽게 받아달라. 내가 뭘 했나? 무릇 변절을 하려거든 흰머리 나기 전에 해야 하고 저기 소수파일 때 그리로 가야 하며 이념 노선은 오묘한 변신과 모험보다 적절한 우직함을 지님이 힘이라고.
그리고 모든 에로스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렇게 이병태 그리고 이병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규재 씨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준석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폭로 기사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던 지난 2021년 국힘 당대표 선거 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당대표 후보 중 이준석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폭로한 내용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 중 가짜 후보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 나경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이준석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작해서 당초 오차 범위 밖에 있던 나경원과 이준석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기사에서 당대표 선거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김종인의 당대표 출마 만류를 거역한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섰다는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김종인은 김웅을 당대표로 밀었는데 김웅이 고사하자 이준석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명태균에게 걸어와서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이준석이 당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낙선 3회라는 거의 득보잡 수준인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둘러싸고는 당시부터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준석은 나이만 젊었지 썩어도 아주 썩은 사과의 전형적인 인간형입니다. 이준석의 학력이나 경력 등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쭉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 부패와 조작, 내부 분탕질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좌파의 머리를 조아리고 우파의 총질하는 모습들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준석이란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대전등에 내려가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 같은 자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면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썩은 사과 이준석을 한국 보수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정치인 운운하면서 띄워주면서 국민을 완전히 오도한 전현직 일부 언론인 등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 표든 한 표가 아쉬운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이준석과의 연대 없어도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선거 현실상 필요하다면 이재명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대선 막판에 거의 최악에 가까운 차악인 이준석과도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어떤 자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조작과 부패의 혐의가 아주 농후한 이준석, 결코 우리가 지켜 세워줄 만한 미래 희망형 정치인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